인사평가 방법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을 인사평가 방법론이라는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중에서 이 6명이 긍정적 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정치를 잘 하시라, 잘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분명하고 대부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여기서 또 잘하면 뭐 또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김동연도 그렇고 우원식도 그렇고 뭐 우상호는 이제 뭐 그만뒀으니까 이준석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조국도 뭐 앞으로 잘하면 다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제 이 레이더 망항에 딱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언제라도 다시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되죠. 조국은 지금까지 그 설레발하고 호들갑 떠는 거로 사람들이 지지율이 생겼었는데, 그 호들갑, 설레발, 있어빌리티, 이것이 이렇게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문제죠.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유시민과 김어준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어요. 좋은 의견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의견도 있는데, 이 유시민과 김어준 사건은 사실은 나는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왜? 우리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데 가끔 삑사리를 낸단 말이에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삑사리를 내, 유시민, 김어준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삑사리를 내. 지금 조국에 대해서 삑사리를 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거는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기존의 삑사리를 낸 것을 다시 결정적인 순간에 삑사리 내지 마라 하는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뭐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유시민이나 김어준 얘네들이 삑사리를 냈는지 낼 것인지 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국민 개개인이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판단을 못하고 그냥 유시민, 유명한 사람 아니야, 김어준 유명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게 맞지 않아 하고 그냥 딸려간단 말이야. 몰빵이 대부분 그랬어요. 김어준이 몰빵해야 된다, 몰빵해서 180석을 해놨더니 뭐가 됐어?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렇게 허튼 수작을 한단 말이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는 거야. 유시민도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 판단을 한단 말이야. 특히 조국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런 삑사리를 낼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사람들이 삑사리인가 아닌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진작에, 그래서 내가 이걸 이 유튜브 방송을 하자고 그럴 때 진작에 좀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죠. 정치에 별로 관심을 갖지도 않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정말. 오늘은 그래서 박찬대를 얘기해 봅시다. 박찬대도 이제 이렇게 레이더망에 올라왔으니까 지금부터 잘 하도록 이렇게 응원하고, 뭐 잘못한 건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박찬대는 굉장히 단호한 자세를, 박찬대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자세를 보이고 있죠. 뭐라고 떠들면 윤석열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박근혜 같은 취후를 맞을 것이라고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할, 니네들이 제정신이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박찬대 맞죠? 제정신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조선일보에서 나온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발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진숙의 과거를 보면 이 정신 나간 애죠. 박찬대가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민생 파괴하고 민생 파괴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어요. 초부자 감세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금 아주 강력하고도 단호한 자세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죠. 실거주 1주택 종부세를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를 박찬대가 직접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방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제안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한 것인지 또 앞으로 당내에서도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20년간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돌연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비싼 집이라도 1주택자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부세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 부분과 관련된 검토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주택 보유 시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이번 제안은 그간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한 것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호화 주택 한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거였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 기준이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아직 민주당 내에선 구체적 논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성준을 내가 몇 번 봤는데 아주 똑똑해요. 진성준이도 한번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대가 실거주 1주택을 종부세를 제외해야 되겠다. 박찬대가 이제 회계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실거주 1주택이면 그것은 종부세에서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그냥 당에서 지도부가 논의하지 않은 채 그냥 떠드는 거예요. 지난 5월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곧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얘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 종부세라는 건 굉장히 어렵게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에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 부자들의 그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로 했다가 나중에 지방세니까 부자 동네에서는 그 세금을 거의 안 물리거나 아주 낮게 물리거나 막 그럴 가능성이니까 지방세를 빼서 국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매겨서 그거를 다시 지방 재정에 보충할 수 있도록 교부금으로 나눠주게 그렇게 만들었던 아주 좋은 이거 세원이었는데 이것을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빼주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거고 실거주 1주택이라고 해도 100억짜리가 있고 아니 10억짜리가 있고 5억짜리가 있잖아. 세금은 항상 그 가격에 소득에 가격에 누진적으로 매겨야 되는 거예요. 왜 높은 가격에 높은 소득에 누진적으로 매겨야 되냐면 그 사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비싼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런 호화 주택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그 사회거든. 그래서 소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진적으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에도. 그런데 실거주 1주택이 100억짜리에 사는데 10억짜리에 사는 사람과 똑같이 빼주겠다? 이 박찬대가 머리가 이게 안 돌아간 건지 아니면 그 부자들 얘기를 듣고 저런 얘기를 했는지 저게 뭐 아직은 이제 그 물 밑에서 돼 있지만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실거주 1주택자냐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자 뭐 이런 식으로 주택 수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매기는 이 방식은 아주 바보 같은 방식이거든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따위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합해서 부동산 가격이 전체가 얼마냐? 거기에 누진적으로 때려야 되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등신 같은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만드는 거, 그것도 실거주 1주택은 또 뭐 빼줘야 된다, 이딴 소리 하고. 그러니까 한심한 거야, 애들이. 이게 친문 세력들 보면. 근데 얘가 이
박찬대가 그 싹 이렇게 뭐 지금 삼선이 됐는데 한 거 보면 뭐 열심히는 하는데 좀 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머리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아까 실존적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인사평가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뭐냐?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조국이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서 있질 않아. 일관성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박찬대를 내가 예심히 보는 거예요. 아, 얘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구나. 그거는 일관성이 없는 말이지. 대동세상을 간다며. 아, 대동세상을 주장하는 놈들이 어떻게 그 종부세를 폐지하자. 1주택 실거주 1주택은 빼주자. 이런 개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이런 일관성 있는지 여부가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감각을 통해서 드러나면 높은 사회적 성취를 일으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삑사리를 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박찬대가 이 강의를 꼭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널리 퍼날라서 듣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그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을 얘기할 때 이것은 여러 번 내가 강의했는데 이것이 성취유축 모형의 영양 요소로 16개의 영양 요소로 변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그 멘탈 DNA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성취유축 모형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을 가지고 지금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 나타난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 맥락을 보고 따져야 돼요. 어떤 영양 요소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즉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세계관이 없으면 내가 강의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왜? 세계관이 뭔지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세계관은 곧 철학에서 오는 거예요. 신학에서 오는 것이고 역사학에서 오는 것입니다. 문학에서도 오죠. 그러니까 기초학문, 이 정신학문의 기초학문에 해당되는 철학, 신학, 역사학, 문학과 같은 그런 그 학문 체계를 통해서 세계관이 형성돼요. 그렇게 형성된 세계관에 의해서 뭐가 생겨나느냐? 사건을 바라보는 맥락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되려면 반드시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같이 있어야만 어떤 뚜렷한 관점이 있어요. 박찬대가 왜 헷갈리느냐? 종부세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헷갈리고 있느냐? 아니, 국민들이 많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그걸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 근데 국민이 1%, 2%야.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 2%야.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없앤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놈아. 그래서 박찬대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철학이라는 거야.